오케이. 그러면 오전에 마지막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령이 내려와서 12시 반 이제 가야 되니까는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하고 밥 먹으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낫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미 이제 구현이 이제 되어 있죠. 멀티레이어 뭐 이제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굳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신경망은 그냥 여기서도 해결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설정을 이제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만 아시면은 이제 당장 사실 신경망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산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 그런 점을 이제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제 좀 이제 준비하는 이제 실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층 퍼셉트론들은 이제 각각의 계층이 어, 한 개 이상의 퍼셉트론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요 출력의 개수를 이제 지정하면 그 출력의 개수만큼 해당 계층의 퍼셉트론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제 퍼셉트론의 이제 요 가중치워제 편향의 값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좋은 값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기존의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은 단일한 퍼셉트론 하나만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다층 퍼셉트론 자체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다 같이 갱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학습 알고리즘 이전에 아까 이제 이미 구현되어 있는 다층 퍼셉트론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구현한다면 아마 이런 느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이제 드린 겁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출력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웃풋이 이제 다음과 나오는데, 이게 이제 퍼셉트론 2번도 우리가 이제 출력을 이제 획득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의 두 번째 이제 퍼셉트론이고, 그러면은 같은 출력, 같은 입력을 받아야지 같은 계층에 이제 속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계층의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각각이 이제 6만 개씩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다음 계층에 전달이 되려면 이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이제 상의 드린 요 트랜스포즈를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6만 바이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퍼셉트론이 이제 두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이제 각 레이어의 이제 퍼셉트론들이 아웃풋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6만 바이 100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레이어가 이제 있으면 그 다음 레이어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 아웃풋 쉐입이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를 좀 일반적으로 이제 만들면
처음에는 이제 그 기존의 그 레이어가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에 어떤 이제 입력이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퍼셉트론들을 거쳐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제 출력이 끝까지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그 관찰을 이제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콜 메소드를 그냥 이제 구현을 해버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층이 소진이 되면 이게 이제 아웃풋이 이제 되는 거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면 다층 퍼셉트로 이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층 퍼셉트론한테 우리가 그 6만 바이 784를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이제 들어가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인 대신에 테스트를 이제 집어넣고 테스트가 이제 개수가 좀 작으니까 테스트는 이제 10,000개밖에 없으니까는 연산이 조금 덜 걸리죠. 그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레이블로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그럼 이제 y predict를 이제 수행하려면
아규먼트 맥스를 아웃풋에 대해서 다음 같이 이제 수행하면 이제 채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아규먼트 맥스가 무엇이고 아웃풋을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이런 점은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채점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10% 언저리의 성능을 아마 얻으실 겁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학습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그냥 출력을 발생하면 하는 거예요. 출력을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근데 다만 학습이 안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요 가중치와 편향이 그냥 랜덤 값이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가중치와 편향이 그냥 초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갓 태어난 아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냥 뭐 화이트 노이즈나 뭐그 랜덤 노이즈 같은 요런 건데 갓 태어난 아가가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0이고 이건 1이야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학습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거의 이게 돌잡이 수준인 거죠. 오 이거 잡아봐 잡아봐 이렇게 해갖고 잡잖아요. 그죠? 돌잡이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그 0부터 9까지 10개의 유형이 대체로 고르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찍어서 맞출 확률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한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네, 다만 이제 이게 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고 아까처럼 이제 학습이 실제로 된다면 이게 아까 학습 알고리즘을 해서 잠재력이 얼마냐는 거죠. 얘가 이 아가가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난 아가라도 학습을 안 하고는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핏의 과정이 이제 들어가졌고 그러면 잠재적으로 98%에 가까운 성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성이. 근데 지금 이제 요 아래쪽에서는 구성은 또 이제 유사해요. 이제 뭐 100 이렇게 이제 구성했고 그 요 멀티레이어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요거를 10 요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부분.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API에서는. 왜냐하면 이 API는 히든 레이어라고 했지 마지막에 출력 레이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접 해줘야 되는데 그 구현에서는 이 멀티레이어 클래시파이어에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요 출력 보고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은 이제 다르게 이제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하면은 다층 퍼셉트론이 이제 뭔지 아셨고 실제로 이제 입력부터 출력까지 이제 얻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교재랑 이제 싱크를 맞춰 볼게요. 교재랑 이제 그 크게 다르게 이제 전개가 됐는데
먼저 첫 번째로 83페이지 3.4절에 이제 어떤 의미의 신경망을 이제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3층 신경망이니까 요 그림에서 입력은 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1층, 2층, 이제 3층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은닉층에는 퍼셉트론을 3개를 사용해 봅시다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2개, 출력층에는 이제 2개를 했는데 출력층에 이제 2개를 하는 거는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좀 논의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가능은 한데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니고 네, 만약에 이렇게 구성했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여부를 그 출력하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긴 한 겁니다. 좋은 패턴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이제 84페이지, 아니 86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계층의 이제 신호 전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도 할 거예요. 할 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목표로 하는 부분이 이건데 우리는 퍼셉트론을 이제 세 개면은 세 개를 그냥 폼으로 돌려가지고 출력을 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보다 이제 조금 더 그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교재에서 만든 이제 그런 신경망을 만약에 우리가 재현한다면 요 처음에 이제 입력의 개수를 2개로 하고 출력의 개수를 3개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 본다면 닫힌 퍼셉트론하고 애드하고 입력의 이제 수를 이제 2개, 출력 수를 2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곧 논의를 드릴 예정이니까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층 출력의 수를 3개로 했죠. 그러면 일단 무조건 다음 계층은 입력이 3개가 무조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이전 계층의 출력이 다음 계층의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2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맞춰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의 개수를 몇 개로 할지는 자기 마음인데 교재에서는 이제 그 2개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1층, 여기는 2층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이렇게 이제 3층 해가지고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형에 들어갈 수 있는 입력은 지금 이제 그 뭐 어떤 이제 보이는 것처럼 0.1.0까지 오바이로 했지. 이게 이제 입력이 2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런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숫자를 입력하는 게 좀 귀찮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요게 좀 번거로우면 그냥 이제 어쨌든 그냥 그 두 개짜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100개의 표본이 각각 2차원짜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층은 요 입력의 개수는 x에 이제 요 n에 맞춰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 출력의 개수는 그냥 자기 마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전 계층은 이전 출력을 맞춰주셔야 되고 얘들이 이렇게 이제 맞춰줘야 되고 마지막에 요 출력은 이제 이게 분류를 할 거냐 회귀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분류면은 이진 분류냐 다중 분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요게 교재 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연산적인 측면에 이렇게 구현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요게 그 포문을 쓰는 게 그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포문을 쓰는 것보다는 어, 더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은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구현은 다 했는데 이제 그냥 구현의 효율성을 그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교재 표기를 좀 소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로 먼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66페이지의 식 3.2번하고 3.3번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아시는 내용인데 요거를 그냥 그 제가 사용하는 표기랑 약간 이제 달라서 좀 정리를 드릴게요. 어느 게 맞고 틀리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정하기 나름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퍼셉트로는 이제 우리는 Z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결하게 그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 W1 X1부터 WN XN 더하기 P 이렇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풀어서 쓰기 귀찮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 내적 연산으로 표현을 이제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런데 이제 요 상태 그대로 바로 이제 결정이 이제 되는 게 아니고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활성화를 이제 거쳐서 이제 나갑니다. 근데 그 활성화가 지금 이제 요 표기 자체가 좀 그 별론데 Z 이렇게 이제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0 또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거쳐서 이제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그 요 식 3-4번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Z라고 부르는 거를 A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이제 그 정도 확인하시고 가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67페이지 그림 3-4번의 그 표기를 납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뭐만이냐면 요 x1, x2부터 이제 b까지 해가지고 z가 구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게 어, 활성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0 이런 게 이제 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제 퍼셉트론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요 그림을 이제 납득하셔야 그 뒤에 있는 이제 그림을 그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요 점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알겠고, 뭐 이거는 뭐 그냥 그 서로 간에 이제 표기가 조금씩 차이가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책을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좀 혼란스러우니까 두 번째로는 그냥 이제 순차적으로 어차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라서 3.2절에 활성화 함수를 이번 시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활성화 함수인데 식 3.3과 같은 활성화 함수는 임계값을 경계로 출력이 바뀌는데 이런 함수를 계산 함수로 간다 라고 했는데 그 점이 이제 그 구현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의 주제는 이제 활성화 함수로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결론적으로 이게 역할이 그 은닉층에서는 비선형 변환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요. 출력층에서는 이제 분류 이제 이 출력층에서는 역할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출력층에서는 만약에 이제 회귀인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항등함수, 즉 활성화 없음. 분류의 경우에는 또 나뉘어요. 이게 그 이진 분류의 경우에는 이제 시그모이드로 처리를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중 분류의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걸로 처리를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활성화 함수가 어디서 활성화의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같은 활성화 함수가 사용돼도 은닉층에서와 출력층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같이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그 논의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완전 초창기에 어제 논의했던 퍼셉트론의 활성화 함수는 계단 함수, 스텝 이렇게 이제 그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넘파이 이제 웨어를 이제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어제 오리지널을 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민 값을 좀 이제 그 정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임의의 이제 z 범위를 그 하나를 이제 가정을 이제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요게 계산 함수입니다. 최대값은 이제 1인데 최소값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논의로 인해서 요걸 이제 2번 이상 이제 정의하지 않도록 이제 0 또는 이제 마이너스 1
네, 둘 중에 하나 값이고 이제 일단 마이너스 1을 그 원래로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임의의 z 범위를 그냥 적당히 이제 가정했습니다.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언제 사용이 되는가? 어제 논의드렸던 MCP 뉴런에서 그 최초에 이제 분류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요 활성화 함수가 계단 함수가 사용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계단 함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요 계단 함수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이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긴 했는데, 근데 요 계단 함수 자체가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 이미 논의를 했고, 요거는 이제 50년대에 이미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변경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와 퍼셉트론의 이제 주요한 차이점은 뭐냐?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 활성화 함수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어제 그 어떤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값들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조정됐는데 이미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 발전사적인 관점에서 좀 정리를 이제 드리면 퍼셉트론보다는 로지스틱 회귀가 더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개량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긴 한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둘 다 이제 거의 사실상 같은 시기에 개발이 됐거든요. 병렬적으로 그냥 서로 다른 집단들에 의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만들고 나서 이 공식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두 개가 같은 패밀리인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제 그 뒤로 돌아보니까는 같은 패밀리가 됐지만 퍼셉트론을 개량해서 로지스틱 회계를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좀 별개로 이제 개발이 이제 된 거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거의 대부분 이제 틀이 이제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독립적으로 이제 개발된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서 쓰여진 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그 논의랑 유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것이 그 결론적인 공식은 그냥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고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시기 위해서 시그모이드를 이제 겹쳐서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요 서로 비교를 이제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여기서 제가 이제 0,0에다가 보조선을 좀 이제 삽입을 했는데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생겼고 계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좀 멀리서 봐볼까요? 마이너스 50부터 50 이렇게 멀리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멀리서 이렇게 쭉 멀리서 보면은 이 스텝 함수랑 시그모이드 함수가 대단히 비슷하게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달라 보이는데 이게 멀리서 이게 쭉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요 스텝 함수의 범위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거고 시그모이드 함수의 범위는 이제 0하고 1이라는 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현재 스텝 함수의 범위인 마이너스 1과 1에 되게 비슷한 모양의 함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 스텝 함수가 만약에 그 미니멈 값이 이제 0인 경우에는 시그모이드와 유사하고 스텝 함수의 그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삼각 함수의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랑 이제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논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일단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경망의 기본 단위를 퍼셉트론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미 이제 그 이 신경망은 1970년대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망의 기본 단위가 되는 이제 퍼셉트론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의 이제 비교 분석이나 평가 자체는 사실상 끝났죠. 이미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냥 이제 퍼셉트론을 사실상 그 대체했다고 봐야 되겠죠. 같이 개발이 됐지만 그러면 신경망의 기본 단위를 이제 명칭은 퍼셉트론을 쓰긴 하는데 이 퍼셉트론의 계산함수의 수학적 단점을 그대로 끌고 올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 이름은 퍼셉트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 신경망의 기본 퍼셉트론들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이런 점들은 이미 논의된 계산함수의 어떤 수학적인 단점 때문에 그 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도대체 뭐길래 왜 저 계산 함수를 대체하는 걸로 선택이 됐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점은 이제 이 교재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68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내용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퍼셉트론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는 원래 계산 함수를 사용했는데 신경망에서는 이미 그 50년대 이후의 논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체가 이제 통째로 채용이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시그모이드 함수 자체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 3.6의 공식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이 공식을 직접 구현을 하셨죠. 그죠? 구현을 했고 그리고 계산함수 구현하기를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제시를 하는데 이건 이제 별로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그냥 넘파이의 외열 함수를 통해서 구현하시는 것이 이제 낫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 하는데 73페이지까지 쭉 넘겨보실까요?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 구현을 했고 그림도 그리는 거 이제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74페이지 시그모이드 함수와 계산 함수를 비교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샥 우리가 수행을 이제 해버렸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75페이지의 논입니다. 이게 이제 Y에 해당해요. Y. 첫 번째로는 이 비선형 함수가 신경망 은닉층에서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잘 제시를 했는데 그 노트 바로 아래쪽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신경망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선형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신경망의 층을 깊게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게 이 Y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전개를 했고 요게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즉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실험은 다음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닉층 활성화는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가 문의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지 않으면 은닉층을 거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그 엑스월의 사례를 다시 한번 좀 재현을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잘 알았네요. 그러면 이제 모델을 다층 퍼셉트로는 이제 하고 입력이 두 개인 건데 출력을 두 개로 그냥 해볼게요. 1층.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출력이 이제 하나가 이제 나와야 되죠. 0 또는 1 이제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고 활성화제 없이 출력층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풋을 얻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 X5R 자체가
일단 그 신경망에서 은닉층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이 엑소월의 출력 자체를 예전처럼 이제 산점도로 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두 개로 좀 이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층 자체는 이제 달지 말고 일단 그 은닉층을 통과시킨 결과만을 가지고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결과에 대해서 그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 입력이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레이어를 이제 거친 거예요. 활성화는 이제 설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레이어를 거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제 그냥 두 개 입력이 이제 두 개 출력이 이제 발생하도록 이제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X1하고 X2라고 하는 두 개의 차원이 있는데 이 레이어를 거쳐서 H1하고 H2라고 하는 다른 공간으로 뭔가 이제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형은 왜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기존에 이제 이런 분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방금 전에 요 그 계층을 거쳐서 변형된 분포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변형은 좀 됐죠. 그죠? 이게 그 무작위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저랑 결과가 다르실 거예요. 다르신데 근데 지금 제 결과에서는 일단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계층이 모자라서 그런가? 그래서 계층을 이제 하나 더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활성화 없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의 변형을 이제 거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변형을 거친다고 해도 얘는 이제 모서리가 약간 조정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 택배 상자를 이제 찌부기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체험하실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 논의는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이거 이제 오후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